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밤사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대전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연선 기자. 네, 지금은 잠시 이 비가 좀 멎은 것 같군요. 네, 저는 대전 갑천에 나와 있는데요. 새벽에는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다가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갑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서는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대전이 152mm로 가장 많았고 계룡 120, 아산 111, 서산 90, 세종 7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 편차가 커 대전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충남 금산은 누적 강우량이 10mm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밤부터는 강한 구름대가 유입될 예정이어서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대전 지역은 하천변 하상주차장이 통제되고 일부 우회로가 폐쇄됐습니다. 세종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 계룡과 서천, 부여, 아산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비 피해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 시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대전과 충남 아산에서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피해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에 이르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낮 동안 비구름대가 충청권에 머물면서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그것도 비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가 보죠? 네, 새벽부터 충북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청주 흥덕교의 수위는 홍수주의보 기준보다 1m 이상 아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충북에는 현재 청주, 진천, 옥천 등 5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제천 배군이 216.5mm로 가장 많고 단양 영춘 172.5mm, 충주 엄정 160mm, 청주 청남대가 135mm 등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청주에선 한 주류회사 창고가 물에 잠겼고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주와 제천, 음성, 옥천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충북댐의 방류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을 통해 2,000톤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 수위는 133.6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4m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비에 들어오는 물이 늘고 있어 충주댐은 방류 규모를 초당 최대 5,000톤까지 늘릴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충북에는 오후에 또다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에 예보된 이번 비의 양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입니다. 특히 이번 비의 특성이 좁은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인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몰려있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은 오늘 폭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충청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김민경 기자, 지역별 집중호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시각 현재 충청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충남 논산의 논산분기점입니다.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해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문경입니다. 마원리라는 곳인데요. 강한 비에 안개까지 자욱이 껴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반드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구름은 충청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붉은색 영역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밀어 내려오면서 점차 비구름대가 압축돼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해상에서 길고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충청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정부터 1시까지 대전 장동에 156.5mm, 충북 괴산에는 130.5mm, 충북 청주에도 12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에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게 될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내려온 장마전선은 현재 충청 북부까지 남하했는데요. 오늘은 충청 지역에 머무르면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구름은 다시 서서히 북상해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에 100에서 20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전남 북부에는 50에서 15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남부와 경북에는 20에서 80mm입니다. 오늘 비가 강하게 내리는 충청과 경북, 전북은 침수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붕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의 비는 그쳤지만 이 강과 하천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잠수교로 가봅니다. 현예슬 기자, 이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데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비는 그쳤지만 잠수교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물론 한강공원 역시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잠수교 수위는 9m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넘어서 그제 밤부터 양방향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은 지금은 초당 12,000톤가량으로 2시간 전보다 1,000톤가량 줄었습니다. 네, 현장 소리 때문에 지금 현 기자의 소리가 잠시 들리지 않았는데요. 일부 도로는 아직도 통제되고 있는데 구간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강 수계에 내려졌던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 아직은 도로 통제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통제 구간 살펴보면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역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 차량 운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차량 진입이 막힌 노유나들목과 자양나들목은 물론 노들로 양화대교에서 여의하류 구간,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이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는 오전 10시 반부터 재개됐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통제 현황은 수시로 바뀔 확률이 높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 중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 2,600여 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비 피해 상황을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 등의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7명, 부상자는 1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서울에서 4명, 경기도에서 3명이 신고됐고 부상자 17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에서 침수로 반지하에 갇혀있던 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광주와 화성에선 산사태 등으로 모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고 강원 횡성에서도
산사태로 한 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와 하수구 등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됐고 경기 광주에선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귀가 중이던 10대 한 명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침수 피해와 이재민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주택가 상가 2,682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모두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은 피해 지역 주택가 상가 선로 등 응급복구 대상 2,830건 중 2,637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사흘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이 산사태 위험 지역과 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원 기자, 현재 산사태 가능성이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사흘간 내린 큰 비에 이제는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산림당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KBS에도 산사태 또 토사 유출 같은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옛 미시령 길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의 모습인데 인제로 가는 방향에 이렇게 낙석이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큰 곳, 전국적으로 7개 시군구입니다. 오전 8시부터 이 세종시에 경보가 발령됐고요. 서울에는 관악구, 또 경기에는 광명, 군포, 부천, 양평도 위험지역입니다. 또 강원도 횡성에도 이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 단계 낮은 산사태 주의보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만 해도 중부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 비구름이 내려가면서 경북 상주와 문경, 또 충남, 부여, 계룡 등 34개 시군구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사태 분석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북 문경 지역 그리고 봉화 지역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노랗습니다.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토양 속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비가 많이 왔던 충남 공주 등은 연두색으로 땅속 수분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와 전기를 차단을 하고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를 하고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서 또 다른 침수 피해가 걱정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폭우에서 보셨듯 도로 침수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우회하셔야 합니다. 또 운행 중에 물이 차오르면 차를 천천히 몰아서 빠져나오고 시동이 꺼졌다면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침수가 됐다면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를 해서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고요. 창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때는 침착하게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집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반드시 집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침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숨진 희생자와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같은 이상현상에 철저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고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같은 이상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의 본류,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즉각적인 경고 체계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정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식약처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식중독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며 식재료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 가축 분뇨나 퇴비가 노출돼 지하수나 채소가 오염될 수 있다며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 처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샐러드나 생채 무침처럼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먹을 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후 충분히 헹궈야 하며 침수로 정전돼 냉장고에 든 식품의 변질이 의심되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냈던 정체전선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지금은 주로 충청과 경북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굵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충청 대부분 지역엔 호우경보가, 전북과 경북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앞으로는 주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50에서 8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 정체전선이 점점 더 올라오겠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도 남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엔 최대 30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100에서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도 50에서 150,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과 전남, 경북 지역엔 2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구가 32도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진 비는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 충청 지역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고 다음 주 초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